나이키 어닝 쇼크 관련주 흐름은? 네, 점점 3분기 실적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구간을 지나갈 텐데요.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 발표가 반도체주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쇼크를 보였는데요.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계속해서 코로나 그리고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공급대란 우려가 하반기에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나이키에 타격이 있었네요. 알아볼까요? 예, 지난주에 나이키의 주가가 동남아 지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역풍을 맞으면서 15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미 증권가는 나이키의 하반기 실적 성장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하기도 했죠. 나이키는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122억 5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2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초 매출액 컨센서스였던 124억 7천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죠. 나이키의 신발 의류 생산 기지인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나이키의 CIO 매트 프렌드는 단기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10주분의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나이키의 실적 둔화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좀 다른 이유로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이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분명 나이키의 실적 하락은 베트남의 바이러스 확산세에 의한 것이었지 경제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각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내에도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OEM, ODM 형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의 실적이 좋지 않으므로 이들 종목을 매도해야 되냐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해야 할 그런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뉴스를 이제 접하셔서 새로운 사실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나이키 및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에서 코로나 관련 제재가 완화가 돼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베트남 총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베트남 사정에 밝으신 분들께서는 각 사업장에서 방역에 힘을 쓰고 그리고 인력을 공장 안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코로나와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량을 다시 궤도로 지금 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고작 한두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매우 아마추어리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항공주나 여행주들은 아직까지도 반등을 하지 않고 바닥에 있어야겠죠. 주식은 장기적인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명 브랜드에 대한 소비 욕구는 장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곧 터져 나올 아주 전초에 있는 상황이죠. 과도한 우려로 지금 주가가 빠진 지금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서용한 전문가님께서는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 있으세요? 저도 가끔씩 한두 개씩 모으긴 하는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사진 못합니다. 예. 그래도 한두 개 있으시네요. 저는 예, 예. 럭키드로우 도전했다가 매번 떨어져서 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정판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이키, 이러한 사업 전략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소비재 가운데서 굉장히 브랜드력 있는 나이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은 일시적인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전성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최근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생산 법인 가동률이 50%에서 60%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부진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실적 저하는 기업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곧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걸로 보면 중장기적인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 역시 현재 관련주들이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추세 하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의 그 근거는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경제 재개가 되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더라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인데요. 다만 물가 부분이 좀 부담이 되죠. 연준에서도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서용한 전문가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가 나와도 이게 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악재를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나이키 관련주 어떤 종목 주목하시나요? 예, 그 화승 엔터프라이즈랑 백산 준비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그 아디다스나 리복 등의 브랜드의 그 신발과 의류 등을 ODM 형식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죠. 뭐 아디다스, 리복도 나이키와 같은 뭐 이슈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았고요. 당초 올해 예상 순이익이 400억 이상이었으나 뭐 실적이 다소 하락을 해서 올해 한 350억 수준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동사의 가격 협상력이 상승할 것이고 내년도 순이익은 당초 예상인 800억을 충분히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조금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하락을 해서 1조 원을 조금 더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밸류에이션에 뭐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고객사 내에서 그 비중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성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간다고 하시기 전에 선취매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백산입니다. 백산은 제가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이키 신발의 원재료인 인조 가죽을 제조하는 업체지요. 나이키 생산량이 줄면서 동사 제품의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로 인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저번 주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는 저는 뭐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확인을 해본 바 이제부터 다시 제 궤도로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 동사 순이익을 조금 하락 전망을 하여 한 3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2,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하락한 실적에서도 아직 싼 상황이고 내년도에 더 성장을 할 것이므로 오늘의 이런 하락은 추가 매수 찬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남아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실적 부진 나이키가 여파를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일시적인 어닝 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나이키 ODM주, 백산, 나이키의 인조가죽을 납품하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